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놀라움의 한복판으로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중국 사극시장. 올해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공식. 그러니까 비주얼은 화려할수록 좋고, 아이돌은 많이 나오면 화제성이 보장되고, 팬덤의 화력이 곧 성적이라는 그 공식이 올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눈부신 미모와 화려한 영상미로 무장한 작품들이 줄줄이 공개됐지만, 정작 올해의 주인공이 된 건 전혀 다른 쪽이었죠. 나이도 많고 외모로 화제가 될 만한 포인트도 없고 심지어 이름만 들어선 누구지? 싶은 배우들로 채워진 작품들이 믿기 어렵게도 순위표 가장 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누구도 베팅하지 않았던 작품들이 하나둘씩 치고 올라와 결국 톱10을 싹 뒤흔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들이 밀린 거지? 무슨 힘으로 비주얼 제로 작품들이 이렇게까지 강해진 걸까?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올해의 최종 1위, 그러니까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그 작품은 비주얼도 없고 아이돌도 없고 트렌디한 포인트도 전혀 없는 정말 영 비주얼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률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국가 기록까지 갈아치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 이런 판도가 뒤집힌 걸까요? 왜 2025년 사극시장은 갑자기 얼굴 천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조차 잘 모르던 배우들로 가득한 작품들에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니, 전 세계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정석 조합이 있죠. 잘생긴 남주, 예쁜 여주, 초반 설렘, 중반 오해, 후반 해피엔딩. 이 공식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청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주얼만으로는 안 돼. 내용이 살아있어야 내가 끝까지 본다. 진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와, 얼굴 미쳤다. 이 조합은 그냥 끝났다. 이런 반응이 80%였다면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요. 작가 뭐야? 천재 아니야? 이 대사 좀 봐. 진짜 소름 돋는다. 세계관이 너무 빡빡해서 보는 맛이 난다. 이런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느낌상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줘요. 중국의 마오옌, 위너, 더오반, 그리고 더우인 트렌드를 보면 트렌드가 아주 명확합니다. 비주얼 중심의 작품들은 조회수는 초반에 반짝하지만 재시청률이 떨어지고 화제성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이야기 중심, 세계관 중심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력이 붙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 CCTV 시청률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죠. 화면만 화려한 작품보다 한방에 몰입시키는 깊은 맛있는 사극들이 상위권을 싹 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얼굴만 믿고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상상을 초월하는 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비주얼 제로, 아이돌 제로, 아는 배우도 거의 제로. 그런데도 시청률은 국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1위를 차지했죠.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2025년 사극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비주얼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의 힘이 왕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괴물 같은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작품들이 시청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2025년 사극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문제의 톱 10 작품들을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1. 전류 송조화 곱하기 유은영. 비주얼 폭발인데 의외로 밀렸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류는 송조화와 유은영의 케미로 초반부터 불타올랐죠. 텐센트 열도 3만 돌파, 조회수 8억. 이 정도면 올해는 저류가 먹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상위권에선 힘을 못 썼습니다. 왜일까요? 비주얼은 최고였지만 올해 시장의 기준은 달랐던 거죠. 2. 포위장한 아군붕의 생활 연기가 만든 미친 몰입감. 점수는 6점대지만 내용은 8점대라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 아군붕 특유의 생활 연기, 사건마다 블라인드 박스 까는 듯한 전개 덕분에
CCTV 시청률 1.78%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찍었습니다. 3. 비녀 진도령의 대반전 연기. 진도령,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비녀에서의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완전 다른 사람. 신울레와의 관계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갈릴 정도로 복잡했고 조회수는 10억을 돌파했죠. 한국에서도 이게 진도령 맞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4. 석원일몽 이일동의 빙의 연기 플러스 게임 같은 전개.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가 올라갑니다. 이일동이 맡은 여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완전 무한 루프 게임 같다는 평가를 받았죠. 도인 900억 뷰, 말 다 했습니다. 5. 장혜전 샤오잔의 미친 존재감. 그러나 3위권엔 못 들어간 이유. 샤오잔의 연기는 더 깊어졌고 장혜전의 미술 연출은 그야말로 영화 수준. 유구열도 1만 돌파 속도가 올해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톱 3에 못 들어갔다? 이건 올해 시장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상징하는 작품이죠. 6. 아마존 궁준의 진짜 매력이 터진 해. 궁준의 냉혈 광기 감정 격변 연기가 폭발한 작품. 액션도 예술이었고 조회수 11억, 열도 1만 돌파. 하지만 더 위가 아주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7. 무우도 임가륜 곱하기 송조아의 재발견. 임가륜의 눈빛, 송조아의 감정선. 이건 그냥 명품 사극이었습니다. 아이치이 열도 9,000대, 조회수 14억. 한국에서도 평가가 좋았죠. 하지만 올해는 미친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톱 3엔 아쉽게도 진입 실패. 8. 국색방화 양자 X2현. 이 조합은 거의 보증수표. 양자는 올해 정말 잘했어요. 국색방화는 로맨스 권모술수를 동시에 잡았고 조회수는 14억, 방송 시청률도 동시간대 1위. 보통 이런 작품이면 올해 1위인데 여기서 또 반전이 등장합니다. 9. 당족외사록 장안사극 미스터리의 끝판왕. 이 작품은 그냥 올해의 충격. 더번 8점대, 아이치이 열도 1만 돌파, 조회수 7억. 한국에서도 올해 본 사극 중 최고라는 반응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1위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0. 표문전기 2에서 0 비주얼, 0 아이돌. 그런데 1위. 여러분, 올해의 왕좌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표문전기 2. 주연 조본사는 60대, 조연 문송 소심양도 모두 비주얼 배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시청률은 국가 기록을 갱신하며 2025년 전체 사극 1위.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게 왜 이렇게 재미있어? 올해 최고는 표문전기 2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야기가 모든 걸 이긴다. 여러분, 이제 이번 사극 대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표문전기 2 같은 화려한 외모도 없고 아이돌도 없으며 2030 팬덤 영향력조차 미미한 작품이 2025년 사극 시장 전체를 제압하며 1위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청자들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쁜 배우와 로맨스 중심의 가벼운 사극에 익숙했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외적인 요소보다 이야기 자체의 힘을 더 중시하게 되었죠. 예쁘기만 하고 내용이 약한 작품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의 완성도입니다. 2025년의 주요 흥행작들은 모두 서사 구조가 단단하고 캐릭터의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야기의 논리와 흐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표문전기 2 역시 단순한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사회 풍자와 현실적인 감정을 깊게 그려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력입니다. 올해 강세를 보인 작품들은 대부분 베테랑 배우들이 중심에 있었고 그들의 안정적인 연기는 시청자를 끝까지 끌고 갈 힘이 있었습니다. 조본산, 문송, 소심양 같은 배우들은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얼굴보다는 연기의 설득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해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사 품질입니다. 올해 주목받은 작품들은 대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부터 현실 이슈를 반영한 담백한 언어까지 다양한 층위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표문전기 2는 특히 사회 문제와 인터넷 문화를 절묘하게 반영해 시청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플랫폼의 지표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더번, 도인, 마오얀 등의 데이터에서 비주얼 중심 작품은 초반만 반짝하고 하락하는 반면 이야기 중심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화제성과 조회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사극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웨이보, 더우반, 빌리빌리 등에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 예쁘면 뭐하냐? 내용이 비면 끝이다. 드디어 외모 마케팅 시대가 끝났다. 올해는 베테랑들이 아이돌 세대를 완전히 눌렀다. 특히 표문정기 2위 1위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직접 본 후에는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품이 왜 1위인지 알겠다. 완성도가 다르다. 스토리만 좋으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올해는 분석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인에서 스토리 해석, 복선 분석, 대사 리뷰 영상이 끝없이 올라오며 높은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이제 화면보다 서사와 해석에서 재미를 찾고 있다는 뜻이죠. 편견을 깨고 표문정기 2가 1위를 차지한 사건은 중국에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극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2025년 콘텐츠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2025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 해입니다. 비주얼이 왕이 아니라 이야기가 왕이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시청자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좋은 서사와 깊은 연기, 살아있는 대사가 결국 승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2025년 시청자의 취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의 진짜 1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